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얼마 전 20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자료로 발표되었던 내용인데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제 완화 대책 방안으로 보금자리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3년 1월 12일 이제 확정 보도되면서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희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생각했던 금리보다 이제 다소 높은 금리로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재 최고 한 7%에서 8%대에 달하는 이제 고금리에다가 DSR 이제 규제까지 진행되는 이제 상황 속에서 소득 불문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기존 대출 한도보다 이제 대출 금액이 좀 많아진 부분,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어렵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동에서 랜드고 장애 꿈의 숲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자료 부분입니다. 23년 1월 12일 날 이제 발표가 됐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제 4%대 고정금리로 이제 모기지론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이제 표로 먼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일단 표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30일부터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된다는 부분이고요. 주택 가격은 이제 그 9억을 한도로 하고요. 대출 한도는 이제 5억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소득 한도는 이제 폐지가 돼서 이제 없는 부분이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대형이 4.65에서 4.95%, 그다음에 일반형이 이제 4.75에서 5.05%로 또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우대 금리가 이제 0.9%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대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일반형하고 이제 우대형하고 좀 다른 부분은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미만이고 6억 이하고 그다음에 부부합산 소득이 이제 1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우대형으로 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낌이가 이제 0.1% 정도, 그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가 이제 0.8%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뭐 저소득층 청년, 사회적 배려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냥 미분양 주택을 이제 구매하실 경우에 이 적용되는 이제 부분들로 요 부분들은 이제 중복 적용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 적용에서 최대 0.8%까지 이제 적용되는 부분으로 전체 우대 금리는 0.9%로 최대 0.9%까지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LTV가 DTI를 이제 보시면은요. 규제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는 이제 70%까지 LTV가, DTI는 이제 60%,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가 65%로 한 5% 정도 이제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가 65%, 기타 주택이 이제 55%고요. DTI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50%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구분 없이 LTV가 이제 전체적으로 80% 적용시켜 주고요. 네, DTI 경우도 이제 60%가 일괄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보시면 이 적격대출 부분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차이는 다소 좀 있지만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거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이 이제 그 40%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적용이 이제 없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을 받는데 많이 이제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그 요약본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그 DSR은 미적용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 금리 상황이라든가 주공공 가용 재원을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금리를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중에서요. 지원 대상 내용을 좀 보시면은 주택 가격은 이제 9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소득은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자금 용도를 보시면은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구입 용도로도 가능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도 가능하고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대환 용도로도 좀 가능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보존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총 세 가지 용도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수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용도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환이라든가 보존 용도로 신청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요. 앞서서 이제 요약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이제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LTV가 최대 70%, 그다음에 DTI는 이제 최대 60%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또 특례보금자리는 LTV나 DTI 적용안을 보시면 비규제 지역과 이제 규제 지역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70%, 65%, 그러니까 기타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5%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5%, D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네, 규제 지역은 50%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 또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이제 LTV가 80%고 DTI가 이제 60% 일괄 적용된다는 부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대출 만기를 보시면은요, 이제 10년짜리부터 50년짜리까지 해서 6가지로 이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출의 기본 금리는 이제 우대형과 이제 일반형으로 아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최대 90bp 내에서 이제 우대 금리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0bp라는 거는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90bp를 보면 0.9%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3.75에서 4.05까지 해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여기 뭐 저소득 청년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을 이제 매수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해서 이 부분은 다 중복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복 적용이 돼도 이제 80bp까지 그러니까 0.8%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악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bp에서 0.1%까지 해서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계 내용을 또 보시면은요, 그 특례 보금자리는 우대금리 적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낌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 아낌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9억 원까지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해서 CPP 0.1%에 대해서 이제 그 우대금리를 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이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고 소득이라든 소득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우대금리에 대해서 0.1%, 0.4%, 0.2%, 0.2% 해서 최대 80bp까지, 그러니까 0.8%까지 이제 중복 적용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인데요.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제 면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LTV 적용 금액과 그 다음에 대출 한도 좀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 잘 고려하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이제 그 주요 Q&A 내용 부분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 모기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 모기지의 지원 대상을 포괄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정책 모기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 만들어 놓은 만큼 기존에 지원해 왔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유지는 하지만 새롭게 신청 접수는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신청 접수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해서 30일 이전에 대출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잔금을 또 대출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잔금 일정이 잡혀 있으면 또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유념하시고 조심하셔서 대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부분은 조금 전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신청 접수 가능일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까 그 대출 신청일부터 30일 이후에나 이제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이제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기간 내에, 그러니까는 30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자는 1월 30일 이전에 1월 30일 이전에 기존 정책 모기지론을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아까하고 같은 상황인데 1월 30일 이후에 이제 대출 신청을 했을 경우에 30일 이후에나 이제 가능한 부분으로 30일 이전에 이제 자금 지원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1월 30일 이전에 기존의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Q&A 상황을 보시면은요.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디딤돌 대출이 아무래도 좀 금리가 싼 부분이니까 그 부분으로 일단 대출을 받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요. 대출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가격 9억 이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냐 이런 내용이 이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으로 이제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순으로 이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액으로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 시설도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 시설, 기숙사, 노인 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이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본권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는 이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제 대출 실행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인데요.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로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실행 이후에는 주택을 이제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좀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 23년 1월 10일 확정 보도되면서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초반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부분과 1주택 유지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7, 8%대에 달하는 이제 고금리와 또 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소득 불문하고 조금은 낮은 금리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이제 그 기존 대출 한도보다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사실 좀 어렵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뭐 담비 같은 지원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소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이동도 현재 뭐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뉴타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주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자료 만들어서 또 여러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